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직장 다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서방님이 결혼을 하셨는데요.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한편으로 서방님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새 드물게 간 큰 동서가 시집 온 셈이었어요. 서방님과 동서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나이가 많은 나이라서 이상할 것도 없었죠. 서방님은 자동차를 개조해주고 캠핑카를 제작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엄청 성실하게 돈을 잘 모으고 일밖에 몰랐어요. 동서는 서방님이 운영하는 업체에 같은 동네에 사는 아가씨였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겸 해서 격리를 봐주다가 서로 사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흔치 않은 도시적인 미모에 반한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에 동서를 봤을 때는 악바리같이 일만 열심히 하는 서방님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외모였어요. 뭣도 꽤 부리고 사치도 할 것 같은 여자가 그 시골 촌구석 창고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었죠. 아무튼 서방님이 늦장가를 가도 이렇게 이쁜 색시를 만났다고 시어머니는 매우 흡족해하셨고 결혼식도 예물이고 뭐고 다 생략하고 읍내 쪽에 있는 깨끗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원래는 서방님이 효자라서 시골집에서 시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다가 결혼과 함께 시어머니는 혼자 살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를 자주 내다봤어요. 그러면서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동서를 통해서 드렸었죠. 사실 저희는 매달 용돈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둘이 벌어도 아직 직장만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힘들더라고요. 명절 때만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서방님한테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딸도 없고 아들만 딱 둘 뿐이라서 조금 외로우실 법도 한데 서방님은 딸 같은 아들이었지만 결혼을 한 후로는 하는 일에 더욱 매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동서에게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은행도 직접 가시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주로 동서가 시어머니의 통장을 갖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카드만 갖고 계셨어요. 주로 동서가 매달 10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와서 쓸 만큼의 돈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은행에다 넣어두라고 하셨다네요. 시어머니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맨날 자랑을 하셨답니다. 매달 둘째 며느리가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간다고요. 시골 어르신들이 크게 돈들을 쓸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100만 원의 용돈은 적은 편이 아니었죠. 보통 가져온 돈에서 적게는 30만 원이나 많게는 50만 원만 현금으로 갖고 계셨고 나머지는 동서에게 통장에 넣어달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남편과 서방님이 드린 용돈이 꽤 모아졌을 거라며 조호하라 하셨었죠. 시어머니가 워낙 검소하셨기 때문에 옷이나 신발과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등은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장을 봐서 다 사다 드리곤 해서 현금을 쓰실 일이 그다지 없으셨어요. 저와 남편이 매달 한 번씩 시어머니를 뵈러 가곤 했었는데 그날도 장날이라면서 함께 장에 가자고 하셔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카드를 주시면서 300만 원을 빼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쓰실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두 아들의 보약을 지어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셨었죠. 남편이 읍내에 있는 은행 출금기에서 돌아왔는데 한참을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언제 엄마가 돈 빼서 쓰신 적 있으세요? 그럴 리가 없다. 난 네 동생이 주는 돈도 남아서 다 못 쓰고 있었는데 돈을 빼서 쓸 일이 있었겠니? 말도 안 된다. 남편도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시어머니 계좌에 넣어드린 수천만 원의 돈도 있었고 그동안 용돈도 차곡차곡 모아져 있었을 게 뻔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옛날 시골 노인뿐이어도 용돈으로 주거나 남는 돈은 잘 기억해 두시려고 몰래 큰 노트에다가 잘 적어 넣으셨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남편인지라 시어머니가 어디 딴 데다가 쓰시고 기억을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 통장 관리는 동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서방님이 돈이 필요해서 가져가서 잠시 쓰고 넣으려고 했나 해서 남편이 서방님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서방님은 기절퇴풍하면서 그러더랍니다. 형, 미쳤어? 엄마 돈을 내가 말도 없이 뺏어 쓰게? 그럴 리도 없지만 만일 필요하더라도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고 허락받고 했겠지. 그거 참 이상하네. 엄마가 읍내에 나와서 그 많은 돈을 빼서 쓰실 리가 없잖아. 형, 내가 한번 알아볼게. 시어머니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말에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서 시골집에 있는 시어머니가 매달 동서가 건네준 돈과 입금하려고 준 돈을 적어놓은 노트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놀라서 바들바들 떠셨어요. 둘째한테 돈을 입금하라고 줬었는데 그 애가 돈을 가져간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통장에 있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의지가 되었었는데 돈이 없어졌다니 당장에 서방님네 공장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동서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웬만한 계산은 다 하실 만큼 청종하신 분이셨죠. 저와 남편은 일단 시어머니를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만일 동서가 필요해서 가져갔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다시 돌려놓을 거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동서의 3개월 전화는 끝나버렸던 거죠. 동서에게 시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이스피싱에 낚여서 돈을 다 내어주고 기억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가계부 정부도 보여주면서 서방님이 준 돈을 다 꼼꼼히 적어놨다면서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은행의 거래 내역을 찾아봤더니 시어머니의 돈이 여러 차례나 빼간 것이 2달 전이었다네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입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방님도 동서를 의심하기 시작했었는데 끝까지 나중에 한꺼번에 넣으려고 현금으로 모아두고 있었다면서 신혼집에 몰래 숨겨둔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방님이 그랬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돈을 숨겨둘 이유가 있었던 거야? 말해봐. 네 머릿속은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내가 미쳤니? 남편 돈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시어머니 돈을 탐을 낸단 말이야. 나를 꼭 이렇게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야겠니? 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서방님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혼집을 탈탈 털어봤다고 했어요. 왠지 모르게 뭔가를 또 숨기는 눈치라서 기분이 매우 찝찝했었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중 장부였어요. 서방님이 준 생활비를 이것저것 부풀려서 거짓으로 적어놓고 거기서 삥 뜯은 돈을 매달 적어놨었고 시어머니 용돈으로 100만 원을 드린 것처럼 해놓고 70만 원씩을 밑장 빼기 해서 자기 잔고에 합해 놓았더랍니다. 그리고 신혼살림도 모두 카드 할부로 장만을 해놓고 시어머니 돈으로 일시에 갚아버렸고요. 남은 돈도 역시 자기 잔고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서방님이 이중장부에 있는 잔고에 있는 돈은 다 어디 있냐고 했더니 딱 잘라서 모른다고 오리발을 있는 대로 다 내밀더니 결국엔 서방님이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할 수 없이 이실직고를 했어요. 친정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비에 보태라고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그 말도 믿지 못하셨는지 끝까지 다 확인을 해봤지만 장모님이 병원에 다닌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동서의 친정엄마와도 미리 사전에 입을 맞췄는지 어쨌는지 병원비를 썼다면서 이제 막 결혼한 사위한테 병원비를 달라고 할 수 없어서 그랬다면서 뭐 그깟 돈 갖고 이렇게 장모한테 쫓아와서 난리나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하지만 서방님이 여러 가지 숨겨온 정황을 봐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중 장부에 적혀진 대로라면 빼돌린 돈의 잔고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동서에게 돈이 필요하면 친절하게 말을 했으면 됐을 것을 왜 쓸데없이 속이려고 했냐면서 다시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공장 창고에 나와서 격리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어머니께는 어떤 말로도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없으니 당분간 찾아뵙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평상시처럼 행동했는데 드디어 꼬리가 잡혔답니다. 동서는 시내에 원룸을 하나 임대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다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더라고요. 그 원룸에 동서를 앞세워서 들어가서 숨겨놓은 지폐들을 보면서 서방님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알고 봤더니 수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인빙자 사기죄로 여러 번 해쳐먹다더군요.
서방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이만한 정도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시골 공장 창고바닥에서 일하느라 연애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서방님이 짝을 만났다고 좋아하셨던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결혼 후 6개월 만에 알게 되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만 어디냐고 하셨습니다. 서방님은 그 사기꾼 동서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했었는지 한동안 일도 못하고 두문불출해서 남편 이만저만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아가씨를 소개받으라고 열심히 부탁을 하고 다니네요. 아마도 서방님은 이쁜 여자들한테 알레르기가 생길 것만 같아요. 인생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셈치고 일찌감치 쓰잘데없는 인간을 내쳐버렸으니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여자를 만날 거라 믿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